네, 안녕하세요. 자, 박스경제TV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일 아침 6시에서 7시에 각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시황 및 업종, 그 다음에 종목 이슈를 분석해 드리고 또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방송은 이제 녹화방송이고요. 생방송 아니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교육을 받고 바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만으로 이렇게 궁금증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황, 업종, 종목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 그리고 방송에 이렇게 나갔던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오늘 자료 나갈 건데 이런 자료들을 받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자, 온 국민이 하는 바로 그 노란통 메신저죠. 그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르고요.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문구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뭐 찾는 게 어려운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찾는 게 어려운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딱 이렇게 켜신 다음에 영상 하단,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렇게 있죠. QR코드 사진기로 이렇게 찰칵 찍기만 하셔도 바로 참여가 된다는 거, 그리면서 참여도 하시고 자료도 같이 받아보시고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1회 방송을 마쳤는데 1회 방송 역시 첫 방송이라 좀 미진한 점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방송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 주식에 대해서 교육하고 팁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 원래 시황, 업종, 종목 이슈, 그 다음에 주식 왕초보 기초교육, 그리고 해외 주식, 자, 해외 주식 기초교육 및 추천주 소개, 그 다음에 AI 주식 인공지능 시스템 추천 종목 리뷰 앤 프리뷰, 이렇게 네 가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첫날에는 시황 및 업종 종목 이슈 분석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요걸 할 겁니다. 요거 건너뛰고 요거 하는 건데, 요것도 곧 할 거예요. 예, 요것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건 요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하나 보면 이게 왕초보, 말이 왕초보지, 예, 그냥 바로 고수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주식 기초교육 오늘 추천주 소개할 예정인데, 자,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 소개를 한번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런 예, 이거 옛날에 찍었다고 얘기 드렸죠. 지금 많이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많이 흘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 증명서 양력 경력 증명한 거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수익률 대회 우승했을 때 이제 증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0년에 전체 제가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직책이 현재 지금 법인자금 운용 CIO 담당이기 때문에 운용력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게 뭐 가장 수익률 잘 나온 펀드예요. 여러 개 펀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익률이 제일 잘 나온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작년에 2020년 1월에서 2021년 1월, 뭐 1년치죠. 1년치 약 한 128% 수익이 났네요. 128.57%. 예. 뭐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제가 올린 수익률이고, 이 보라색이 지수 움직임인데 대부분 지수보다 다 잘했어요. 그렇죠? 예, 이거보다 잘했죠. 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딱 요때 이 두 달, 이 9월, 10월 이 두 달에 지수보다 좀 못했죠. 이때. 예, 요 딱 빼고는 나머지는, 예, 그 다음 달 11월에 분노의 수익 분노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예,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수익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해외 주식. 그럼 김정철 본부장이 그럼 해외 주식 잘 하냐? 해외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가 해외 주식 관련해서 주요 양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릴 때 잠깐 미국에 살긴 했어요. 미국에 살았다 그래서 뭐 해외 주식을 잘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영어는 좀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영어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 리딩하고 리스닝밖에 안 돼요. 예, 라이팅하고 스피킹 좀 안 됩니다. 이젠. 예,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이제 주요 양력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 기관에서 해외 채권하고 해외 대체 투자 업무를 했었어요. 해외 채권 업무는 이제 해외 발행 채권 같은 거 딜링 업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디서 했었냐면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체 투자 업무는 뭐냐면, 대체 투자가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일단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뭐 부동산
SOC 투자 뭐 이런 걸 대체 투자 업무인데 이거 진짜 잠깐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잠깐 했어요. 예. 잠깐 부서 배치 잘 못 받을 때 그때 잠깐 했었어요. 예. 그리고 S경제 TV에서는 글로벌 슈퍼스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한 2년 넘게 방송했었던데 제가 요거 완전 다 진행부터 다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프로그램 방송을 했어. 이거 이제 해외 주식 전문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선물, 중국 주식까지 다 같이 했어요. 중국 주식까지 해가지고 이때 중국 주식 수익률 대단했습니다. 저. 예. 그리고 해외 증시 관련해서 논설 및 해설용 활동을 한 2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H경제TV에서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 넘버원 패널로 제가 나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팍스경제TV 한밤의 기막힌 투자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패널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예, 패널로 활동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제가 한밤의 기막힌 투자에서 자주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는 얘기 안 드렸었는데 특집으로 해가지고 해외 주식 추천주 소개, 그 다음에 ETF, ETN, 해외 ETF, ETN 위주로는 계속 얘기를 드렸었고, 요즘은 이제 또 해외 선물 위주로 제가 또 얘기를 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 해외 선물, 팍스경제 TV 한밤의 기막힌 투자가 이제 제가 하는 날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서 12시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자,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12시, 11시에서 12시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날 주로 제가 해외 선물 관련한 시황을 제가 얘기 드리는데 거의 작두 탔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그냥 후리 상승 다 제가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못 믿겠으시면 팍스경제 TV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과거 방송 영상 VOD 보기 하면 다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요때 팍스경제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해외 주식, 해외 기업 스토리까지도 다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애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구글은 어떻게 성장했었는지,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뭐 LVMH는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다시 처음부터.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해외 주식 A에서부터 Z까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이 방송 보시면 해외 주식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건 다 잡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주식을 왜 공부해야 되냐?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왜 공부라고 했겠습니까? 해외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해외 주식을 알기만 알고 공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해외 주식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해외 주식 아니어도 국내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수익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의 대안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왜 해외 주식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 드리자면, 자, 국내 증시는 박스권이고 미국 증시 신고가를 찍은 경우, 그럼 우리는 계속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쵸? 이런 기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기간 기억 안 나시나요?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기간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이 기간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기간.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권. 이럴 때 박스피였어요. 무려 몇 년간 박스피였냐면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야, 진짜 진짜 박스권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때 미국 증시는 신고가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이럴 때 국내 주식에 주구장창 투자한다 그래서 물론 수익은 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익 날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쵸?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는 좀 더 수익 날 확률이 좀 올라갔을 거고, 그쵸? 왜냐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이 꼭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해외 주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공부해야 된다, 공부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 흐름을 한번 볼게요. 최근 시장 흐름 보면은, 최근 시장은 예전에는 미국 장이 끝나고 미국 장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그대로 우리나라 장이
이어봤거든요. 미국장 5시 반, 6시에 끝나면 우리나라 9시 개장할 때, 아시아장 개장할 때 이걸 영향을 바로 받게 돼 있는데 요즘 시장은 어떠냐. 지금 2021년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21년 5월 18일 점심이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 흐름은 아시아장이 상승 또는 하락을 하면 유럽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고 유럽장 영향받은 다음에 바로 미국장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장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어제 5월 18일 기준으로 오늘 5.18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5.18이죠. 자, 어제 우리나라 증시 어땠습니까? 대만 가권지수 급락하면서 미 증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가권지수 급락하면서 아시아장 밀리니까 미국장 오늘 밀리죠.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미국장 밀렸다고 우리나라 증시 밀려요? 아니죠. 네, 우리나라 증시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코스피 1% 넘게 오르고 있네요. 네. 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관관계가 오히려 차라리 최근 증시 흐름은 아시아장에서 먼저 선도한다. 그리고 그 아시아장에 따라간다. 최근 상관계수가 0.84예요. 0.84면 거의 같은 거예요. 아시아장에서 오르면 미국장 오르고 0.83, 0.75만 넘어가도 상관계수가 0.75만 넘어가도 거의 같은 거거든요. 같다고 보는 건데 0.84 정도면은 거의 아시아장에서 상승 하락 나오면 미국장 그 다음에 바로 상승 하락이 거의 동일하다. 단 미국장에서 상승 하락 나온다 그래서 아시아장이 바로 3-4시간 뒤에 바로 상승 하락 영향을 받느냐? 그렇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업종별로는 최대 0.91까지 올라갑니다. 상관계수가. 예를 들어 상관계수 높은 업종은 최대 0.91. 0.91이면요. 10번 중에 9번 이상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별 이슈. 이거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비체계적 위험 개별 이슈 제외하고는 뭐 그냥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주식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 세 번째. 업종 간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의 업종 등락률을 보면 아침에 국내 증시 대응하기가 수월하다. 자,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영향을 많이 미국장 끝나고 많이 안 받는다고 쳐도 아시아장이 업종에 대한 영향력은 바로 시초가에 받아요. 물론 시초가에 받고 아시아장 반영하면서 그게 약간 업다운이 나오긴 하는데 시초가에는 바로 미국장 영향받은 종목들 업종 섹터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장에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 시초가에 바로 IT 전기전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서비스업 쪽에서 뭐 지표 잘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런 관련주들 같이 떠요. 미국 전기차 관련주들 올랐다.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 상승. 예전에 테슬라 미국장 상승하면 우리나라 증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전부 다 급등.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솔직한 얘기로 전쟁 나갔는데 실탄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반밖에 없는데 두 발 중에 한 발은 불발인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해외 주식은 꼭 내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TF, ETN 투자를 할 때는 미국 ETF, ETN 투자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시세 왜곡 현상이 적어요. 자, 우리나라 ETF, ETN 중에 미국 상품 선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ETF, ETN 많아요. 미국 섹터 펀드도 많고 ETF, ETN 잘 모르겠는 분들은 좀 이따가 설명을 제가 나중에 ETF 교육을 따로 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드리면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 그래서 펀드인데 펀드를 가입을 뭐 증권사나 은행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 HTS를 통해서 거래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펀드를 직접 거래한다고 보시면 되고 ETN은 채권인데 노트인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 ETF는 운용사에서 하는 거고 ETN은 증권사에서 하는 건데 발행증권사 LP 담당자가 ETF는 자산운용사고 ETN은 증권사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ETN, ETF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지수, 원자재, 상품, 섹터, 업종을 투자할 때 간편한 방법이 ETF, ETN인데 직접 주식처럼 거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국내 ETF, ETN은 일부 지수 관련주, 코덱스 레버리지, 뭐 타이거 레버리지, 뭐 이런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런 상품들,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ETF, ETN 상품들을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대부분이 적어요. 거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시세 왜곡 현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거, 매도하는 거, 청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 ETN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거래량이 어마어마 풍부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좀 씌울게요. 자, 보시면 국내 ETN 하루 거래, 이거 신한 구리 선물 ETN이거든요. 예, 하루 거래 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하루 거래 대금이 9,700만 원이에요. 1억이 안 돼요. 1억 원이. 거래량 터진 날이. 심지어 거래량 터진 날. 예. 자, 이거는 미국 글로벌 쿠퍼가 뭡니까? 구리죠. 예, 구리 관련 ETF입니다. 구리 관련 ETF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1,900억 원. 예, 상대가 안 되죠. 예. 차트 움직임 비슷하더라도 요게 내가 차트 움직임 아무리 비슷해도요,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에 호가가 달라져요. 호가가 얇아요.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내가 주문 내면 시세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 미국 ETF, ETN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 아예 없다. 예. 내 돈으로는 티도 안 난다. 예.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내가 자산가 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한 100억 이상 있다. 나 미국 주식에 100억 이상 때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상 티도 안 난다. 네, 일단 뭐 ETF, ETN은 뭐 이렇고요. 일단 ETF, ETN도 반드시 해외 주식 하게 되면은 반드시 ETF, ETN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ETF, ETN은 거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충분히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하다. 보통 이제 ETF, ETN 상품 투자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많이 하시냐면 뭐 인도나 뭐 이런 나라에 투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인도 ETF, ETN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간접으로 또 투자할 수 있다. 사실 ETF, ETN은 펀드니까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ETF, ETN도 해외 ETF, ETN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주식 그럼 잘하려면 시작하려면 어떻게 뭐 필요하고 또 해외 주식을 또 잘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계좌 개설 먼저 하셔야 되겠죠.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계좌는 따로 이렇게 보통 주식 계좌 거래를 딱 이제 증권사 가서 계좌를 만들면은 국내 주식 기본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해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뭐 같이 다 해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다 해놓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거는 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다음 확인해서 만약에 해외 주식 계좌가 개설이 안 돼 있으면 따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게 이제 해외 주식이 시작하려면 첫걸음이겠죠. 자, 잘 아는 증권사나 현재 이용 중인 증권사를 위주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게 제일 편하겠죠. 내가 원래 쓰던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진행하면은 뭐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꼭 아는 데서 해야 되느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크사항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자세히 모르는 분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해외 주식 원래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해외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래 내가 이쪽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하다가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 다 챙기면서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증권사 관리자를 통해서 계좌 개설하는 걸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증권사 관리자가 있어요. 영업 담당자인데 영업 담당자들이 뭐 증권사 직원이에요. 지점 직원들. 그럼 직원들한테 통해서 계좌 개설하는 게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관리자로 잡혀 있으면 내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게 질문이 있거나 뭐 실제 계좌 매매를 진행할 때 뭐가 문제 생기면은 먼저 연락을 주거나 내가 연락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일반 고객센터에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관리자라는 거는 내 고객을 팔로우를 계속 같이 하는 거거든요. 계속 같이 하면서 같이 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잘할 수 있다. 그럼 관리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면 또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용이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통해서 계좌 개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관리자 그러면 아는 분 있으시냐?
물론 많죠. 저도 중고사 출신인데 당연히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 꼭 여러분들이 꼭 잘 아는 데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증권사 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도와주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밑에 노란통 메신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사진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켜가지고요.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사항 두 번째. 자, 해외 ETF, ETN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해외 ETF, ETN 거래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 각 증권사마다 이게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는 해외 ETF, ETN,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하려는 이유가 해외 ETF, ETN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해외 상품들, 파생 상품들이나 뭐 이런 상품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해외 ETF, ETN 거래가 어떤 증권사는 파생 상품으로 잡혀 있어요. 해외 파생 상품 계좌를 개설해야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해외 주식을 주식 계좌를 만들었을 때 해외 ETF, ETN도 거래가 되는지를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큰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해외 주식을 하기 위한 최고의 메리트가 해외 ETF, ETN을 거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체크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각종 수수료를 좀 확인해라. 세 번째 체크사항, 각종 수수료를 확인. 저게 뭐냐면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가져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국내 증권사가 그거를 중개하고 있으면은 또 국내 증권사 수수료를 또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가 좀 수수료가 가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일반 국내 주식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해외 회선을 쓰니까 주문이 나가려면 해외 거래소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약간 다를 텐데 각 증권사마다 좀 다를 거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다소 좀 높더라도 저는 증권사 관리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봐야 뭐 1, 200원 차이에요. 1, 200원 차이. 그래봐야 1, 200원 차이인데 여러분들 그 1, 200원 차이 뭐 그런 거 아껴가지고 뭐 인생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높더라도 증권사 관리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래 수수료와 한전 수수료도 역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 체크사항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해외 주식의 실시간 시세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비용 발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시점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은 뭐 밤 10시 반, 서머타임일 때 밤 10시 반, 뭐 서머타임이 끝나면은 뭐 11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하거든요. 근데 시세가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시세를 받으려면 일정 부분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있는 분들, 해외 주식 거래량이 좀 있는 분들은 아마 무료로 제공해 주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작정 해외 실시간 시세를 다 볼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MTS나 이런 것들 다 각종 수수료가 다 달라요. HTS나 MTS가 더 비쌉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면 훨씬 더 비싸요. 수수료 같은 경우. 그리고 실시간 시세를 받는 경우 추가로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세 비용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잘 돼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들,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다 이게 실시간 시세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시세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환율을 확인해야 된다. 환율 확인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달러가 하락 예상시. 자, 원달러 하락 예상이면 뭡니까? 원화 강세죠. 원달러 하락이면 원화 강세예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든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원화는 이제 달러당 몇 원,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원달러 차트인데 원달러가 이렇게 쭉 밀리면 뭡니까? 1100원에서 1090원으로 떨어지면 워낙 강세죠. 밀리는 게 워낙 강세죠. 그 다음에 원달러가 올라가면 이게 워낙 약세인 겁니다. 워낙 약세인 거죠. 그래서 투자의 컨셉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하락이 예상된다. 내가 앞으로 원달러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면 원화 환전에 신경 쓰셔야 돼요. 원화 환전. 원화 환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원화 환전을 미리 좀 해놔야 원달러가 하락, 원화가 강세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달러가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건 아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바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겁니다.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달러로 환전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손실을 더 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반드시 이 개념을 좀 반드시 알고 가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 특히 그 원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원달러 이제 해외 주식을 하려면 일단 무조건 달러로 바꾸긴 해야 되니까 거래소에서 원화로 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달러로 바꾸긴 해야 되니까 달러로 바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달러로 미리 바꿔놨는데 갑자기 글로벌적으로 큰 위기가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급락하겠죠. 그럼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왕창 올리면서 달러가 올라가요. 그럼 자동적으로 저는 미리 달러 환전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해외 주식 하려고 달러 환전했는데 달러 투자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환율에서 수익이 나서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환율을 체크하셔야 되고 보통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원화대용이라는 게 있어요. 원화대용. 원화대용이라는 게 뭐냐면 원화를 이제 딱 원화로만 예탁자산을 넣어도 원화로만 예탁자산을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예탁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일정 부분 해외 상품을 거래하려면 달러로 환전해야 돼. 환전을 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 거래했을 때 상응하는 것만 차감하거나 더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으면 달러로 더해주고 달러로 더해줘서 다시 환전해야 돼요. 수익 난 만큼만 딱.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요. 원화대용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있다 그러면 9,000에서 한 9,500, 90에서 95% 이렇게 잡아주니까요. 그러면 1000만원이면 900에서 95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원화대용으로 그냥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수익 나면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달러를 다시 환전해서 수익금만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럼 수수료 훨씬 적게 되겠죠. 전체 원금을 다 환전하는 게 아니라 원화대용을 쓰게 되면 그 수익 난 금액만 그리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 난 금액만 다시 달러와 환전된 그 금액만큼만 원화에서 차감이 돼요. 차감이 되는 그런 형태의 원화대용인데 이건 주로 이제 해외 파생상품에 많이 있어요.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시작할 때 중요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자, 각 거래소별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각 거래소별로. 자, 우리나라는 KRX 한국 거래소 단일 거래소죠. 근데 보통 해외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별로 경쟁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 KRX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구장창 그냥 뭐 시내 직장이죠. 한국 거래소. 일단 해외의 경우 거래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규정을 좀 확인해야 된다. 각 거래소별로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된 이유는 각 거래소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후광통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이 안 돼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가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나 데이 트레이딩 할 거야. 매수 들어갔다가 야 수익 났어 매도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좀 각 거래소별 규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어디서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고사 관리자에게 SOS 신청해라. 중고사 관리자에게 SOS 신청하면은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직접 투자 경우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국 거래소 얘기는 했으니까. 그리고 시세 서비스에 따라서 뭐 데이 트레이딩도 미국 주식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약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 주식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세 번째 HTS, MTS 화면 및 알림을 세팅해라. HTS, MTS 화면 알림과 이런 거를 좀 세팅을 미리 잘 해놓으면 보기 제가 편하거든요. 그럼 편하면서 시세가 뭐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알림이 또 뜨고 이렇게 설정을 잘 해놓으면 해외 주식 트레이딩 할 때 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밤이잖아요. 밤이면 우리가 또 잘 때도 있고 뭐 술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요즘은 10시까지밖에 술 못 먹으니까 미국장 할 때는 뭐 술 먹진 않겠네요. 그쵸? 술에 취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알림이나 세팅 이런 거 잘 해놓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 반드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고, 또 바로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업종별로 종목별로 분류해서 좀 세팅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제 해외 주식을 바로 뭐가 좋다더라, 그냥 애플 그냥 난리 났다더라, 바로 그냥
계좌 만들자마자 돈 넣어서 그냥 막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업종별로 해외 기업들을 쫙 분류를 한번 해놓으시고, 뭐 IT 소프트웨어면 IT 소프트웨어, 아니면 서비스업, 그 다음 제조 쪽이면 제조, 화학, 원유 관련주들 뭐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해놓고 미리 분류를 해서 세팅을 해놓는 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주식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주식 잘하려면 뻔하죠. 예. 누구나 아는 기업 위주로 업종별로 분류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거 아까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누구나 아는 기업 뭐가 있습니까? 애플, 아마존, 뭐 구글인 알파벳, 페이스북,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 엑슨모빌, 코카콜라, 스타벅스 뭐 이런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 업종별로 딱 분류해 놓고 미리 좀 잘해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다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각 종목별 심볼, 즉 코드 번호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된다. 자, 각 종목별 심볼, 즉 코드 번호. 이거는 이제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주식 한다, 해외 주식에서 종합하면 이렇게 딱 보시면은 관심 종목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뭐 한글로 또 돼 있고, 어떤 건 영어로 쭉 돼 있고, 이걸 일일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명하고 실제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외 주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코드 번호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드 번호 정리할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주식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숫자로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숫자로 코드 번호라고 하죠. 숫자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코드 심볼 또 이렇게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코드 번호로 되어 있어요. 또 중국은 또 코드 번호로 되어 있고, 뭐 상해는 6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심천 00부터 시작하고, 뭐 홍콩 000으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심볼 이거 반드시 정리할 필요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반드시 체크하자. 자, 기업의 성장 스토리.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MS,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 스타벅스, IBM, LVMH 뭐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체크 미리 해놓자. 성장 스토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빌 게이츠, MS 한번 해볼까요? 자, 빌 게이츠. 자, 이름부터가 뭡니까? 돈이 통하는 문이에요. 게이츠, 문인데 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복수 S 붙였으니까 게이트가 아니라 게이츠. 이분 뭐 어릴 때부터 완전 금수저였거든요. 완전 금수저에 뭐 천재인데 노력도 해. 뭐 이랬던 분인데,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좀 성장 스토리를 좀 체크를 해보자. 빌 게이츠 여러분 잘 모르나요? 최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1위를 오래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최근에 좀 이혼하신다고 하시죠. 재산이 뭐 한 170조 뭐 이래요. 160조 뭐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 뭐 이혼 소송하면 뭐 몇십조 단위로 나오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좀 성장 스토리를 체크해야 된다. 그나 애플 같은 경우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어떻게 회사를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다 알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좀 체크하면서 봤을 때 상당히 재밌다. 그 다음 구글 레리 페이지도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신 게 좋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정치적 배경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중국은. 중국 너무 힘듭니다, 사실. 자, 중국 정치적 배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중국은 우리 흔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산당 말고 있잖아요, 공산당만. 중국 공산당 말고도 공산당 내 계파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 내 계파가 보통 뭐 상하이방, 뭐 태자당, 공산당 인민청년단, 뭐 공천단이라고 있어요. 뭐 지금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개파들 여러 개 있는데, 개파에 따라서 개파에 붙어 있는 기업들이 다 달라요, 또. 예. 예, 왜 알리바바 왜 요즘 힘들겠습니까? 왜 알리바바 못 사게 굴까요, 시진핑이? 예. 개파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치적 배경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나 이런 거 언제 공부하고 내가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이거 내 회사 생활하기도 바빠 죽겠고, 대학생은 내가 지금 전공 공부하기도 힘든데. 예. 그래서 이런 걸 대신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팍스경제 TV, 한밤에 기막힌 투자 이런 데서 제가 각 이 기업들 거의 다 했어요. MS도 했었고, 애플도 성장 스토리 제가 다 한 번씩 했거든요. 예. 다 한 번씩 했는데, 이거 가볍게 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면은, 노란통 메신저 이렇게 하단에 있는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검색해 보시고, 검색 안 되면은 그냥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 꺼내 들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착각 찍으시면 바로 이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모두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렌드. 네 번째, 주식, 해외 주식을 잘하려면, 네 번째, 해외 주식을 잘하려면 네 번째,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즉, 지금 어디에 돈이 소비되는지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먼저 유행했다가 우리나라에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좀 우리나라가 먼저 유행을 선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배달 문화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좀 많이 퍼진 거예요. 미국 이제 막 배달에 막 미쳐 있어요, 막 배달에. 예. 우리나라가 배달 뭐 완전 최고의 나라였는데, 예. 그러니까 트렌드가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잘 됐던 사업인데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 성공하겠다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 관련주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먼저 매수하면 되겠죠. 그쵸? 찾아가지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해외 주식 공부해야 국내 주식 더 투자 잘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소비되는 트렌드나 이런 컨셉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또 미국의 또 종목들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배달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달. 뭐 도어대시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종목들은. 예. 우버가 음식 배달 사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우리나라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음식 배달이. 자,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종목, 유망 종목, 해외 주식 유망 종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해외 주식 유망 종목 이 뒤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팍스경제 TV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김명철 본부장입니다. 자, 오늘 해외 주식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해외 주식 기초 1편. 자, 해외 주식을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해외 주식이 뭔지,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쫙 한번 드렸고요. 해외 주식 공부했을 때 장점들 좀 얘기 드렸고, 그다음 해외 주식을 시작하려면 뭘 해야 되고, 해외 주식을 잘하려면 어떤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지, 먼저 여기까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한번 해외 주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유망 해외 주식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뭐 처음 본 종목인데? 그런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전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 안 해요. 많이 알려진 거, 뭐, 애플,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숨겨진 종목들 잘하는데, 이게 미국에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숨겨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현재 리서치하고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도 다 우량 주식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해외 주식이 수익 나기가 좀 편한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 대부분은 뭐 하다 망하냐면 테마주 단타 치다 망해요,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해외 주식은 단타 치기도 쉽지도 않고,
또 테마주, 잡주나 테마주 이런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라고요? 예, 엄청나게 실적이 좋고 뭐 유명한 기업인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해외 주식이 또 수익률 내기가 좀 더 쉽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유망 해외 주식 자 앱티브입니다. 앱티브고요. 그다음 US 자 미국 그다음에 코드 심볼이 뭐냐? APTV입니다. APTV. 자, 앱티브는요, 뭐 하는 회사냐면, 과거 델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델바이에서 파워트레인하고 제조 부분을 딱 분사시켰어요. 분사시키고,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델파이가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부품. 네, 전기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델파이는 이제 2020년에 보그워너에게 인수가 됐습니다. 자, 보그워너도 뭡니까?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이고요. 예, 보그워너에 인수가 된 상태고, 보그워너 심볼을 코드는 뭡니까? BWA입니다. 요걸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이 앱티브의 핵심 강점은 뭐냐? 차량용 ECU를 통합 도메인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차량용 관련한 플랫폼이죠. 예, 이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 도메인으로 간소화시킨 게 첫 번째 경쟁력이고 두 번째 전기차용 고전압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고전압용 예, 시스템이니까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인데 요거를 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다스 자 에이다스가 뭐죠? 예. 우리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운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꼭 그거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에이다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조, 예,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차선 이탈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방지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이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판매 증가. 그래서 요거 소프트웨어들 예,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친환경 드라이브 걸면서 전기차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 이번 주에 5월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자동차 회사 방문하는데 전기차 쪽 드라이브 걸려고 방문하는 거예요. 포드 방문하거든요.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이슈하고 맞닿아 있고 현재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미국은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전기차 별로 안 밀었어요. 거의 오히려 혜택 막 줄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뒤로 전기차 쪽 훨씬 성장률이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워낙에 예전에 안 퍼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 전부터 계속 전기차가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블루오션이죠. 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미국의 이 블루오션 시장에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는 앱티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차도 미국에다 공장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에다 공장 세워서, 왜냐면 미국 공장 세워야지 혜택 주겠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공장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앱티브랑 현대차 그룹도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예. 자, 이 앱티브의 규모가 우리는 잘 모르셨겠지만 이 앱티브 같은 경우 2020년 매출액이 138억 달러입니다. 138억 달러. 예. 10조가 넘어가요. 매출액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뭡니까? 10억 달러. 조단입니다. 예. 그 정도로 엄청 큰 기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앱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은 현재 이제 확정 실적이고요. 여기 써졌죠. 138억 달러 매출액, 영업이익 10억 달러 정도 나온 현재 상태고요. 2021년 훨씬 더 성장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전기차 부품 쪽이랑 이쪽에 워낙 지금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호조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동차 가동률 자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원활하고 잘 되면은 더 오른다 실적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실적 이거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FTV 같은 종목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보시고 현재 차트 현재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현재 152달러 돌파 세 번 정도 돌파했죠. 돌파했다가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살짝 내려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평선 수렴하고 있고 현재 박스권이죠. 143달러에서 152달러까지 넓혀진 박스권 현재 상황인데 지금 박스권 중단 살짝 밑에 있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다. 예, 그다음 실적으로 증명한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PER 같은 경우가 한 34배 정도 돼요. PER 34배면은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것이 있습니다. PER 같은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요. 이거는 주가하고 이익하고 비교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하게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PER 34배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업종 평균이 40배가 넘어가고요. 예. 성장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전기차 부품 1위입니다. 여기 1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프리미엄 받아도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적은 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PER 30배 언더라고 전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보너스로 갑니다. 보너스. 자, 앱티브 관련주 보고언어 볼게요. 예. 아까 보고언어가 뭐라고 했죠? 보고언어가 델파인이 아니라 델파인이요. 예, 오타. 자, 델파이 같은 경우가 원래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인데 보고언어가 델파이를 인수하면서 전기 모터 드라이브 라인 기술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럼 전기차 부분이 호조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 있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보고언어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보세요. 차트 보세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계속 신고가입니다. 오히려 보고는 추천 못 드린 이유가 이격이 너무 넓어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근데 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조정 받다가 더 갈 건데 이런 보고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전체 추천주는 뭐다? 앱티브 유망 종목. 자, 앱티브입니다. 자, 앱티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마쳤는데요. 자, 해외 주식 오늘 뭐뭐 했습니까? 자, 해외 주식을 왜 해야 되는지, 매매를 굳이 안 해도 공부라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라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걸 체크해보고 어떤 걸 보면 되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봤었고, 전체 내용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봤습니까? 해외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해외 주식 유망 종목, 앱티브, 그 다음에 앱티브와 관련되어 있는 뭐 보고는 그냥 보너스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또 해주식 관련주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아주 성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또 한번 볼 거예요. 또 볼 건데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리뷰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노란통 메신저 참여하기, 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꺼내서 사진 켜놓고 QR코드를 이렇게 착각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이 관련주, 이 관련 자료 바로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이 자료 받아가실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해외 주식 궁금한 사항, 또 제가 또 얘기를 또 실시간으로 잘 해드릴 거니까요.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거니까요. 모두 채널 항상 6시, 7시 항상 팍스뉴 TV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